안녕하세요. 호감닥터 박강균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남녀 구분 없이 고민하게 되는 수술이 바로 하안검이에요. 오늘은 이 하안검 수술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안검 수술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딱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안검이 뭔지, 하안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하안검 수술의 효과는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통 40, 50대 정도가 되면은 이 하안검 수술이 거의 불가피해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눈 밑에 피부가 되게 얇고, 그리고 거기가 처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되게 많이 띕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먼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눈 밑 피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눈의 구조를 보면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눈뼈가 있고, 눈뼈 안에 공처럼 생긴 눈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알과 눈 밑 뼈 사이에는 노란색 몽글몽글한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을 하얀색 투명한 지방 주머니가 감싸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바깥쪽에는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자리를 잡고 있고, 더 바깥쪽에는 피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피부를 의학용어로 하안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알을 덮고 있는 피부 중에서 아래에 있는 피부인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 눈 밑 지방을 지방 주머니가 튼튼하게 잘 감싸주고 있어요. 튀어나오지 않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지방 주머니의 힘이 약해지고, 더 바깥쪽에 있는 근육도 힘이 약해지고, 더 바깥에 있는 피부도 처지면서 안쪽에 있는 그 지방들이 바깥으로 스멀스멀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이백 형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눈 밑 꺼진 자리는 동그란 눈뼈의 경계 부위거든요. 여기는 피부랑 인대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대를 눈 밑 고랑 인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팔자 위에 있는 이 살도 점점 처져 내려오게 돼요. 그 위쪽은 상대적으로 더 꺼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눈 밑 지방 주머니, 그리고 푹 꺼져 있는 눈물 고랑,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처져 내려오는 팔자 지방이나 밑에 살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수술이 바로 하안검 수술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 재배치, 두 번째로 외양각 고정이라고 부르는 알륜근 리프팅, 세 번째로는 중안면 거상,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해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실제 수술은 눈 밑 피부를 절개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 밑에 보면은 속눈썹이 있는데, 그 속눈썹 모낭이 다치지 않도록 2mm 정도 아래에서 피부를 절개를 하게 돼요. 피부를 절개를 하면 그 바로 안쪽에는 근육이 나와요. 그 근육을 우리가 알륜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륜근이 우리가 웃을 때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근육이에요. 이 애교살 형태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알륜근의 손상이 덜 가게 안쪽으로 접근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을 얼만큼 다치지 않게 섬세하게 조작하는지가 이 하안검 수술 완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처럼 하안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애교살, 이 근육을 어떻게 보존했는지를 보고 그 수술한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방 주머니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 주머니 안에 있는 지방을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단순히 제거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수술해 놓으면 당장 튀어나와 있는 지방이 볼록하게 들어가니까 효과 좋네.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해놓고 좀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더 눈밑이 꺼져 보이고, 꺼져 보이기 때문에 주름이 더 많이 보여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지고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아래 꺼져 있는 고랑 쪽으로 채워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방을 재배치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재배치 작업을 할 때 피부와 뼈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눈물고랑 인대를 끊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대를 끊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피부랑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으로 꺼진 자리를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이 밑에 만지면 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뼈에다가 실로 지방을 고정해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눈물 고랑은 U자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지방을 우리가 실로 꼬매서 밑에를 고르게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코 앞쪽 이런 자리는 그 공간이 잘 안 나와가지고 재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꺼진 자리에 고르게 지방을 펴주는 작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외양각 고정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알륜근 현수 고정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외양각 고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눈 밑에 아까 우리가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깥쪽에
만지면 뼈가 있거든요. 그 바깥쪽 뼈에다가 눈 밑에 있는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당겨 올려서 고정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하안검 수술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부작용이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바깥쪽으로 뒤집힌다라고 해서 외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부작용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이 부작용을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 외양각 고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 올려서 고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외반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 피부를 좀 더 팽팽하게 당겨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애교살, 눈 밑에 우리가 살짝 웃으면 애교살이 잡히잖아요. 그 애교살의 형태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게 되게 약간 젊어 보이게 해주는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양각 고정이라고 하는 작업은 하안검 수술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중안면 거상이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는데 처져 있는 중안면을 리프팅해주는 작업을 중안면 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안면에는 여러 가지 지방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팔자 위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팔자지방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수프지방이 우리가 하안검 수술할 때 당겨 올려줄 수 있는 지방층이에요. 두 지방층을 타겟으로 거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안면 거상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하안검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박리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하안검 수술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박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중안면 거상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더 넓은 범위를 박리를 해야지 그 처져 있는 팔자 지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을 해서 그 지방을 실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을 고정해준다고 하는 뼈 있잖아요. 뼈 막에다가 실로 고정을 해서 당겨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져 있는 지방층이 위로 올라오니까 얼굴이 리프팅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처져 있는 팔자 볼륨을 당겨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고 나서 좀 젊어졌네? 이런 느낌을 받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여분의 피부를 잘라서 없애주고 피부를 섬세하게 봉합해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 피부 봉합은 머리카락 굵기의 얇은 실을 이용을 해서 촘촘하게 봉합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외양각 고정이라고 하는 작업이 잘 되면 실제로 이 피부 봉합을 했을 때 남는 흉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흉터가 덜 남도록. 그러면 실제로 이 하안검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는 복용하시는 약물을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 드시지 않도록 권해드리고요. 이런 건강보조식품 혹은 비타민제 같은 것들도 한 일주일 정도는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혈압약은 수술하러 오시는 당일날에도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인데요. 이게 우리가 수술을 하러 올 때 금식을 하기 때문에 혈압약도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혈압약을 꼭 드셔야지 수술하고 나서도 생길 수 있는 출혈이나 멍이나 붓기 이런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은 반드시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 기타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신다면 수술 받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복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을 할 때는 보통 수면 진정 마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 최소 6시간 정도를 금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씻는 게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기 전날 밤에 깨끗하게 샤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수술 받으러 오시는 당일에는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시는 게 좋고 귀걸이나 반지 같은 액세서리는 하지 않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착용할 수 있는 모자나 마스크,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좋죠. 병원에 오시면 먼저 회복실을 안내받게 됩니다. 회복실을 안내받고 수술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고요.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고 나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 전 임상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담당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 상담 및 디자인 과정에서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많이 아픈가요? 입니다. 실제 하안검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수면 진정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면 마취를 수술하는 내내 주무시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주무시게 돼요. 이 주무시는 동안에 국소 마취 주사를 수술하는 부위에 맞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크게 느끼거나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실밥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하안검 수술은 멍이나 붓기가 심하게 되는 수술이 아니라서 사실 일주일만 지나도 별로 티 안 나게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만 잔붓기까지 다 빠지고 불편감도 좀 많이 사라지려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을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 받기 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검닥터 박강균이었습니다.